포스코 지주사 전환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포항 전역에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유력 후보들도 한 목소리로 포스코 규탄에 가세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보인 경주 가문사지 3층 석탑도 오래전 탑신에 누군가 글자를 파넣어 훼손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나홀로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지주사 전환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포항 전역에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유력 후보들도 한 목소리로 포스코 반대 입장에 가세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미풍 기자입니다. 포항 범시민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 서명운동에 대한 시민 참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대위는 사흘 만에 무려 8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오고 많이 이렇게 도시가 커졌는데 이 도시를 위해서 포항이 절대로 제철이 다른 도시로 가는 게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은 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거예요. 여야 대선 후보들도 줄줄이 포스코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포스코 서울 본사 설립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포스코는 민족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경북 유일 대기업 본사로 경북의 자부심이자 균형 발전의 상징이라며 민족 기업으로서 역사적 사명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경북도당의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포항 주민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국가기관도 지방으로 가는 마당에 국민기업 포스코가 지주회사를 서울에 설치하는 것은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13일 포스코를 찾고 포스코는 기업의 고향인 포항을 떠나서는 안 되고 지주사를 설립하더라도 지주사 본사는 포항에 있어야 한다며 포항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지방자치 특별대담에서 포스코 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은 핵심 제조업이 있는 포항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며 협력기업과 노동자, 지역 주민의 정의로운 전환을 포스코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이전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물론 대선 후보들까지 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범대위는 이달 말 대규모 시민 집회를 예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는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 서명운동에 대구는 물론 경주와 울산 등 해오름 동맹 지자체와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동대구역과 신경주역, 울산역 등 대구, 경북과 울산 주요 지역에도 포스코 규탄 서명 부스를 설치하고 서명운동 동참을 적극 호소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 범시민 대책위는 3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사흘째인 오늘까지 시민 8만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은 포스코 홀딩스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라 서울에 설립되면 현재 포스코 본사가 위치한 포항 지역은 사회, 경제, 인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큰 위기에 직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상북도가 추진해온 미래성장산업 전략 추진이 차질을 빚고 AI, 2차 전지 소재, 수소, 저탄소 에너지 분야 신규 투자에 포항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신사업 기회 상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수 확보 문제와 인력 유출, 인재 양성과 취업의 순환고리 약화, 혁신 역량의 수도권 흡수 등으로 지역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주에는 신라시대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가 200여 점이나 산재해 있어 노천 박물관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외딴 곳에 위치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도 많습니다. 국보인 경주 가문사지 3층 석탑도 오래전 탑신에 누군가 글자를 파넣어 훼손한 사례가 있는데요. 나홀로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명일 기자입니다. 국보인 경주 가문사지 동서 3층 석탑. 석탑 탑신 곳곳에 누군가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지난 2001년 가문사지 석탑 보수 과정에서 처음 확인됐는데
여러 곳에서 훼손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가문사지처럼 외딴 곳에 위치한 경주시 효현동 3층 석탑. 통일 신라시대 탑으로 보물로 지정돼 있지만 주변을 감시할 CCTV조차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도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재 관리 대책으로 올해부터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양강읍의 정해사지 13층 석탑에 적외선 감지기와 적외선 카메라를 시범 설치했고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불법 행위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올해 4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가문사지와 천관사지 등 7곳에 이 시설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IoT 방제 시스템을 이곳 정해사지 13층 석탑에 처음 설치를 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는 가문사지 외에 6개소에 대가 추가 설치를 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지만 국가지정 문화재만도 239개가 경주 전역에 산재해 있고 관리 인력은 겨우 4명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시급합니다. 특히 후순위로 밀려있는 100여 점의 도지정 문화재나 비지정 문화재도 임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비지정이나 아직 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갖출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단순하게 태양광이나 배터리를 통해서 하는 CCTV라도 갖춰 놓는다면은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훼손할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한편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국가 지정 문화재를 손상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선거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역 관계자와 당원, 운동원들은 오늘 아침 출근길 포항 우현 사거리와 형산 로터리, 5호 광장 등 주요 교차로에서 피켓을 들고 각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전에 오천시장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죽도시장에서 경북도당 출정식을 겸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현수막과 거리 피켓 등을 통해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은 오늘 경주에서 핵발전 중단의 날을 선포하고 핵발전 진흥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 사회도 더 이상 기후위기를 피해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정부도 국제사회에 2050년 탄소 제로 시대를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 후보는 기후위기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심지어 핵발전을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제시한 후보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 4시쯤 영덕군 지풍면 산화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헬기 15대와 인력 500여 명을 동원해 7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고 산림 4헥타르가 불탔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인근 주민 7명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바람에 날아간 농업용 반사 필름이 고압 전선과 마찰을 일으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조례 등 3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첫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신속 항원 검사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조례는 오늘부터 시행돼 경북에 주소를 둔 도민 누구나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진료비 부담 없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새벽 강풍특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낮부터 우리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밤에는 환한 보름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는데요. 달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간은 11시 43분에서 54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시면서 소원 빌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조금 전 건조주의보가 발효됐고요. 내일 새벽에 강풍특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불씨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언제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냐는 듯 동장군이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6도 분포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도 1도에서 2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부터 또다시 눈이 내릴 텐데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5에서 10cm 정도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4도, 독도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도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영상 1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새벽이면 앞바다까지 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내일보다도 더 춥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선박 사고가 잇따르자 포항 해경이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해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박 사고는 정비 불량과 운항 부주의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어선, 레저기구, 화물선 등 순으로 사고 빈도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오는 4월 22일까지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과 무면허와 음주운항 선박, 불법 증개축한 선박 등을 위주로 예방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 가족센터는 결혼 이민자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베트남어의 경우 전담 번역사가 상주해 즉시 이용 가능하며 다른 언어권의 경우 다른 시군과 연계에 지원됩니다. 서비스는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긴급 상황일 경우 현장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 원,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통비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우처는 대중교통 이용료나 주유비, 전기차 충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산업단지는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도내 118곳입니다.